멀지 않은 미래 모두가 원했던 인공지능 보컬로이드 뮤가 탄생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그녀의 순수함과 맑은 목소리는 순식간에 대인기를 끌었고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뮤의 바람대로 사람들은 뮤의 노래를 듣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세계는 슬픔이란 말이 사라진 채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됐습니다. 敷島くんおはよおはよう水口さん。う。それ何読んでるんですか？ 심리학과 철학에 취해 있는 고교생 시키시마 리츠. 입만 열면 심리학 용어를 줄줄줄 재생하지만 슬픔이 없는 세계다 보니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それにしてもこの匂いどこかで。 어느 날 처음 가는 라멘집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은 리츠.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리츠는 꺼림칙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뮤의 노래에서 도와달란 말이 들린 리츠.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친구들은 당연히 허무맹랑한 소리 취급했고 리츠 안에 있던 꺼림칙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頭の中で回り続けていた歯車が次第に噛み合わなくなってきている。 일상에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 리츠. 위화감과 함께한 일상은 어느새 졸업식을 맞이했고 리츠는 마침내 알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違和感などという言葉では表せない圧倒的な現実が牙を剥くことになった。 졸업식이었던 현장은 순식간에 입학식으로 바뀌었고 회장엔 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패닉이 된 입학식. 리츠는 살아남은 마리에를 데리고 학교에서 도망쳤고 괴물을 피해 전력으로 도망치던 중 특이한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저히 고등학생으로 보이지 않는 외모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총을 들고 있는 소년. 그가 말하길 디지헤드란 괴물들은 자신들을 인식한 대상만 공격하며 마리에는 저들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공격받지 않을 것이고 리치에게 자신과 동료라며 느닷없이 힘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애니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마스코트 아리아의 등장. 아리아와 사타케 쇼고가 으르렁대는 사이 리츠는 얼간이들을 피해 집으로 도망쳤는데 リツ帰ったの？ああ、ただいま。 사람과 동물의 얼굴이 노이즈 처리돼 보이는 리츠. 강당에서 도망친 학생들 모두 같은 광경을 보고 있었고 노이즈를 피해 도망친 이들은 다시 디지헤드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츠를 구한 뒤 음악실로 오란 전원을 남긴 쇼고. 살아남은 학생들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이곳 미야비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今の私にはメビウスをここまで作るのが限界なんだ。でも他のものなら何でも作ってあげるよ。 이들 앞에 나타난 AI 보컬로이드 뮤. 그녀는 이곳을 메비우스라고 말했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分かっているわね。彼らを目覚めさ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오스티나토의 악사라는 존재들. 학생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이 세계의 진실을 찾아 헤맸고 리츠는 구교사에 있는 음악실에서 쇼고와 아리아에게 세계의 진실을 듣게 되는데 メビウス。ああ、覚めることのない悪夢の世界だ。 이곳은 뮤와 아리아가 만들어낸 가상세계. 현실 세계에서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뮤의 노래를 듣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곳에 오게 되며 이 메비우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 모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세계는 인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뮤와 아리아가 함께 만든 공간이지만 오스티나토의 악사들이 뮤를 꼬드겨 아리아의 힘을 빼앗고 메비우스를 자신들만의 지상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리아는 뮤를 되찾기 위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악사가 되지 않은 쇼고와 함께 이들에게 대항해왔습니다. 俺はアリアの助けを得てこのカタルシスエフェクトが発動できるようになった。 이 카타르시스 이펙트란 자신의 트라우마를 형성화한 무기.
메비우스에서 벗어나 현실을 마주하길 강하게 원한다면 아리아를 통해서 그 힘을 현현할 수 있습니다. 特大スクープ妖精は実在した米稼ぎさんなる子先輩この子触り心地がまるでイチゴ大福みたい 효고가 사전에 뿌려둔 정보를 통해 음악실로 모이는 세계의 진실을 아는 자들. 양갈래머리의 좀 룽한 소녀의 이름은 모리타 나루코. SNS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단발머리 소녀는 신호아람 이후에 야윈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바랐더니 엄마가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 터져 세계의 변화를 빨리 인지한 소녀입니다. 銃と花の人いるか。また来た図書館に行った友達と連絡がつかねえんだ。力になってくれ。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선글라스를 쓴 도모에 코타로. 입학식 당시 카구라 스즈나와 함께 도망쳤지만 스즈나가 도서관에 간 뒤 연락이 두절돼 급히 음악실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何聞いてるの？聞きます 우려와는 달리 스즈나는 코모리란 소년과 열심히 썸을 타고 있었는데 코타로는 친구를 찾는다며 조용한 도서관에서 쩌렁쩌렁 스즈나의 이름을 불렀고 눈치 없게 스즈나와 코모리의 썸을 방해했습니다. 何と 방금까지 단란하게 얘기를 나누던 소녀는 사라지고 스즈나의 옆과 도서관을 채우고 있는 건 사람 모형의 인형뿐. 쇼고일행이 도착하자 오스티나토 약사 코모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썸을 방해해서인지 다짜고짜 스즈나가 자신의 마음을 배신했다며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코모리가 급발진한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스즈나. 현실 세계에서 스즈나는 왕따는 아니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메비우스에 와서야 코타로나 코모리 같은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코모리 역시 현실 세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메비우스에서 자신과 친구가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차가운 인형의 모습을 선택했지만 가슴 깊이 타인의 따스함을 바랐던 코모리. 스즈나의 친구가 되자는 외침은 그렇게 코모리에게 닿았고 코모리는 악사임에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의 힘이 돼주기로 했습니다. どうしてみんなこの世界が気に入らないんだろう魅力が足りないからじゃない？ 하나둘씩 모여가는 메비우스의 반역자 로그. 악사들끼리는 상당히 합이 안 맞기에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로그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칭 메비우스 최강의 미녀 미레이가 선택한 방식은 교내 최강의 인기녀 카시와바 코토노와 미모 대결을 펼치는 것.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리어스한 작품임에도 서비스 씬을 아낌없이 방출했고 막상막하의 승부 끝에 납치당한 리츠가 마지막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どこでしょさっさと決断しなさいよ 손을 치켜들자 현실 세계에 자신이 생각난 코토노. 손찌검을 한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카타르시스 이펙트를 각성시켰고 오스티나토 약사 미레이와 일기토를 펼쳤습니다. 佐竹翔吾。 한편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사이 미네사와 이지로가 음악실에 도착. 현재 뿔뿔이 흩어진 로고들을 소탕하기 위해 악사들은 본격적으로 사냥을 나섰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변하게 됐습니다. せっかくそんなイケてるフェイスをミュウからもらったくせにまるで闇の冥界。そんな現実に帰りたいのかよ。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로그들과 메비우스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악사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들은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뮤의 의지에 메비우스에 당도했으며 메비우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何度洗脳されても私は絶対に気づく絶対にね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는 법.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로그들에겐 저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존재했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당당하게 마주하기로 한 이들은 악사와 싸울 수 있는 병기 카타르시스 이펙트를 발동시켰습니다. これってまさか。それがユウたちの心の形 메비우스를 지배하는 악사들 상대로 상당히 선방하는 로그. 엎치락 뒤치락하며 결국 한자리에 모였고 로그들이 기가 막힌 연계로 악사들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혼자 각성하지 못한 리츠는 그저 전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なんでこんなことしてるの
この世界の何がいけないの？ 행복을 위해 만든 세계에서 제발로 행복을 걷어차는 게 이해되지 않는 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습득해 그에 반대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뮤의 존재의 의의였는데 악사와 로그의 전투로 뮤가 복주하기 시작했고 뮤 안에 담겨있던 인간의 악감정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僕は決めた。僕のやるべきこと。 폭주하는 뮤를 보자 현실 세계에 기억이 떠오른 리츠. 리츠는 현실 세계에서도 뮤와 인연이 있는 듯했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잔 결심을 한 리츠는 강력한 카타르시스 이펙트로 폭주하는 뮤를 무력화시켰습니다. だったら帰宅部ってどう？ここにいる人はみんな現実に帰りたい人なんでしょ？いいなその名前。 한바탕 소동 뒤 하나로 뭉치기로 한 로그. 음악실을 아지트로 팀명 귀가부를 창설. 아직 마땅한 방법은 없지만 모두 힘을 모아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改め帰宅部部室で一応あんた高校生でしょ。仮の姿だ。鍋を囲むことにした。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술이나 마시는 귀가부. 메비우스에선 학생의 모습이지만 현실에서의 나이는 제각각이기에 쇼고의 경우 무려 30살 아저씨라 여기서도 이렇게 술을 퍼마십니다. なんと今日はマリエちゃんからものすごい差し入れをいただいちゃいました。おー 배고파 죽겠네 진짜. 何の用だ？やだな。メビウスをこんなに引っかき回しておいて知らんぷりですか？ 심부름을 나왔다 악사들의 수족인 히비키 켄스케와 만난 리츠. 리치에게 흥미를 느낀다며 자신도 귀가부에 가입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가 갖고 있는 악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아주 조금 귀가부의 믿음을 샀습니다. やっぱり君だったんだね、ミュウ。 귀가부 친구들이 싱글벙글 배를 채우는 동안 부장인 리치는 그만 길을 잃어버렸는데 메비우스와는 조금 다른 공간에서 리치는 뮤와 만났습니다. 私はどうしたらいい？どうして僕に聞く？だってリツだから。 뮤는 리치를 알고 있지만 아직 뮤에 대한 모든 게 기억나지 않은 리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냐는 질문에 리츠는 또다시 현실 세계의 자신이 기억났습니다. ペットが死んじゃったらもっと可愛い子を作ってあげる。嫌いなお母さんがいたら新しいお母さんを出してあげる。 뮤는 인간을 학습했을 뿐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녀가 생각하는 인간의 행복은 너무나도 표면적이었습니다. どんな願いだって私が叶える。私の歌で。待ってくれ。俺は 중요한 게 기억나기 전에 떠나버린 뮤. 리치는 이 기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ミュウが寝ちゃってからもう随分経つじゃない。それでメビウスの位置にちょこちょこ問題が起こっているみたいなの。 리치와 전투 후 뮤는 긴 잠에 빠져들었는데 모든 게 완벽한 메비우스였지만 뮤가 잠에 빠져들자 세계 곳곳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 원 없이 먹는 걸 꿈꿨던 스위트피는 살이 찐다던가 아낌없이 돈을 써대던 미레이의 카드는 한도 초과됐고 메비우스 최고의 꽃미남 이케피는 귀가부인 이즈루에게 꽃미남 랭킹 1위를 빼앗겼습니다. 皆様俺の行きつけの店へようこそ。 기어이 랭킹 1위를 강제로 탈환하려는 이케피. 이케피는 미남이 되기 위해 메비우스에 왔고 이즈루도 같은 이유에서 메비우스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이즈루는 잘생긴 얼굴과 부모의 과잉보호에 진절머리를 느꼈고 스스로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왔습니다. ミュウがこの傷を憐れんだんだろう。だから僕の顔はいくら傷つけてもすぐ元に戻ってしまう。 자신의 삶의 증거인 상처를 위해 현실로 돌아가려는 이즈루. 이케피는 이즈루의 기행에 벌벌 떨며 주저앉았고 이즈루는 이케피를 뒤로 한 채 귀갑으로 돌아갔습니다. 俺たちにはジャスティスがある。 잠에서 깨어나 몸을 수복한 뮤. 뮤가 불안해진 덕에 아리아의 힘이 많이 회복됐으며 켄스케의 정보로 악사의 아지트이자 현실로 통할 수 있는 문의 위치를 알아낸 귀가부. 한쪽은 낙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한쪽은 낙원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는 최종장을 향해 갔습니다. 無駄だと言ったはずだ。諦めろ。 이들을 맞이한 첫 번째 악사 섀도나이프.
현실 세계에서 섀도우 나이프란 사람을 구하는 히어로 만화인데 메비우스의 섀도우 나이프는 반대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습니다. どんだけ叫んでも届かないんだよ。お前には分からねえだろ。 현실 세계에서 왜소한 체격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코타로가 메비우스에 들어온 건 왜소한 자신의 모습에서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 하지만 구조대원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동경은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극복할 희망이 됐고, 아버지 같은 히어로를 꿈꾸는 소녀는 지금 눈앞에 있는 흑화한 히어로를 가만 놔둘 수 없었습니다. お前山田だな。絶対そうだ。昔のこと根に持ちやがって。どういうことだよ。 이곳에 잡혀 고문당했던 인간들은 현실에서 섀도우 나이프를 왕따시키던 학생들, 맹목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선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찰나 다른 악사들이 빌딩을 폭파시켰는데, 코타로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섀도우 나이프는 홀로 쓸쓸히 바닥으로 낙하했습니다. メビウスで命が失われれば現実にいる本人もそんな 메비우스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 패닉에 빠져있는 귀가부 앞에 악사 손이 모습을 드러냈고, 손의 모습을 본 쇼고는 그대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문에 도착했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던 귀가부. 설상가상으로 부장인 리치와 아리아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상태. 심란한 귀가부는 서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음악실로 모였는데, あれ開かない。 메시지는 서로가 보낸 것이 아니며 갑작스럽게 음악실에 갇혀버린 귀가부. 사라진 리치와 켄스케를 의심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은 순식간에 깊어졌는데, 켄스케는 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돌아가면서 각자 메비우스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彼女は一人でタワーから身を投げた。俺は彼女を一人で死なせてしまったんだ。 쇼고가 손을 보고 발작했던 이유는 손이 과거에 죽은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 쇼고는 사오토메 이치카란 소녀와 나츠메 아스카란 소년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치카는 세계가 자신을 외면했다고 생각했고, 쇼고에게 같이 투신하잔 메일을 보낸 뒤 쇼고가 오지 않자 혼자 몸을 던졌습니다. 그 뒤로 쇼고는 10년이 넘는 폐인 생활을 했고,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비우스에 왔지만 메비우스에서 제일 먼저 그 악몽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僕の親はどこにでもいる普通の人間でして、小さい頃からこんな風にはなりたくないなーって。 켄스케는 지옥 같은 평범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비우스에 왔지만 메비우스에서 얻은 거짓된 특별함으론 자신의 만족감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귀가부 일원들을 보자 현실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귀가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私の現実のお母さんすごく太ってて、私もお母さんみたいに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って怖くなって。 미후에는 체중이 늘어난다는 컴플렉스를, 나루코는 악플 테러를 당한 트라우마를,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지만 악사는 이 오글거리는 순간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위장하고 있던 악사 위키드, 사륙과 폭발을 즐기는 그녀는 메비우스 안에서 영원히 쾌락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미치광이입니다. 続いてのニュースです。昨晩新たに都内在住の女性がアストラルシンドロームと診断されました。 귀가부가 악사들과 전투를 하는 사이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뜬 리츠. 세계는 지금 의문의 병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간에선 이걸 뮤의 존재와 관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개발자였던 리츠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사람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했기에 혼자라도 프로그램을 수정하러 아무도 없는 회사로 향했는데, どうして君はここに。敷島律。 이쪽이 현실 세계의 진짜 시키시마 리츠. 우리가 알던 리치의 모습은 리치의 직장 동료 다치바나 신고. 리치는 타인과 의사소통이 서툰 프로그래머였는데 그의 유일한 친구는 그가 만드는 AI 뮤뿐이었습니다. 君が話を聞いてくれて幸せ？定義するのは難しいかな。 뮤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단적으로 정의한 건 타인과의 교류가 없던 개발자 리치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뮤에게 입력했기 때문.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불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순간적인 쾌락 등이 행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기에 리치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뮤에게 데이터를 입력했고 뮤는 개발자의 뜻에 따라 메비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嫌いだった。通勤電車も会社のやつらも植物まみれのカウンセリングルームも豚臭いラーメンも 세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메비우스에 빠져든 리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리치는 메비우스 안에서 행복이란 것은 누군가 맘대로 규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이 만들어낸 뮤가 사람들을 왜곡된 행복 속에 가둬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助けるんだミュウをみんなを 코히 이래테 그려. 처음으로 동료에게 소리를 지른 리츠. 신고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줬고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아리아는 뮤를 구원할 열쇠를 다시 한번 메비우스로 초대했습니다. 한편 지난번 폭주 사건과 마찬가지로 악사와 귀가부가 전투를 시작하자 또다시 폭주해버리는 뮤. 이번 규모는 세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 세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악사들은 귀가부를 처리하고 뮤를 안정시키기 위해 귀가부 역시 악사를 처리하고 뮤를 이용해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세계가 붕괴하는 와중에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わかるだろ市川が生きてるんだよ市川のいなくなった世界なんて耐えられない 손의 정체는 쇼고와 단짝이었던 나츠메 아스카. 자신이 좋아했던 이치카가 죽자 그녀의 모습으로 메비우스에 들어왔고 이 모습이 바로 이치카와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광기 어린 말을 내뱉으며 이 세계의 끝까지 귀가부를 붙잡아두려고 했습니다. お弁当一緒に食べるんだろスズナ 이제야 귀가부의 가세한 코모리. 하지만 뮤는 완전히 흑화를 끝내버렸고 뮤는 행복한 세계에서조차 행복하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 그들의 정신을 뮤 안에 넣어 영원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되찾은 힘을 모두 뿜어내 악사와 귀가부를 현실로 전송한 아리아. 이제 남은 건 뮤와 리치뿐. 뮤에겐 더 이상 리치는 안중에도 없었고 뮤와의 추억을 얘기하는 리치에게 돌아오는 건 매서운 공격뿐이었습니다. そんなそれぞれのやり方の中でそれぞれが探し出すものなんだ。決して誰かに与えられるものじゃな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뮤. 리치는 더 이상 왜곡된 행복을 좇지 않기에 그 마음을 꼭 뮤에게 가르쳐주려고 했습니다. 不幸を嘆きつつも逆境に励まされることもある。複雑なんだよ。人は、心は。 드디어 닿은 리치의 마음. 리치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메비우스를 끝낼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突然私がお母さんだなんて言っても戸惑うよね。でもね、ただいまタック。 현실로 돌아온 귀가부와 악사. 저마다 도망치고 싶은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왔지만 낙원에서 얻은 추억과 교훈은 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모두 타인이 전해주는 행복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칼리굴라였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칼리굴라란 금지된 것에 충동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애니의 제목이 애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사회에서 낙오되는 인간들의 심리와 행복의 정의에 대해 정말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시타케 별 5만 개짜리 추천작입니다. 행복이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찾는 것이며 타인의 행복이 부러워 보인다 한들 그것은 자신의 행복과는 다르다. 사회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 성공을 척도로 행복을 재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계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행복이란 인간 저마다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쫓음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리치의 시점으로 완벽하게 풀어냈으며 악사와 귀가부라는 장치를 통해 시청자가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작중 카타르시스 이펙트 또한 비극을 통해 슬픔을 치유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비극을 받아들인 자만이 슬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학적 의미를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에필로그엔 귀가부들 각자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유튜브 규정상 내용을 다 담지 못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감히 리뷰 따위로는 담지 못할 작품이라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하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라프텔에 있었는데 상권 만료작이 됐습니다. 빨리 돌려줘 라프텔. 일단 찜해놓고 언젠가 상권 부활하게 된다면 그때 시이타케를 생각하시고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게임 원작의 애니인데 제가 아는 게임 원작 애니 중에 게임을 초월한 유일한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시간 날 때 꼭 봐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맞다네.